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으로 형성평가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과 관련이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기억, 나뭇잎이 지면으로 떨어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1, 2, 3, 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니은 강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맞는 설명이죠. 그러면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디귿, 수직줄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줄에 매달 때 아래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것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1번 중력은 적도에서 극적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적도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구는 타원체로 적도가 길고 극지방이 짧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 극지방에서 크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힘이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을 의미하는데, 크기라고 하는 것, 중력에서 크기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무게라고 하죠.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중력은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지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질량이 10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이다. 2번 답지에서 봤듯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인데, 질량이 10kg이라면 중력 가속도 9.8을 곱했을 때 98이 나오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유낙하 운동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빠르게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중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질량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동시에 떨어지겠죠. 기억이 틀렸으니 1, 2, 3, 5가 제외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도 맞아 보신다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아래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져 지면에 닿기 직전 최대 속력이 된다. 중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얼마요? 9.8. 그러니 지면에 닿기 전에 최대 속력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다. 3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 중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얼마요? 9.8 m/s 제곱.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면 3초 후라면 3초를 곱하게 되면 29.4 m/s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얼마씩이요? 9.8.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면 처음에 속력이 0인데 1초 후에 9.8 m/s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1초 후에 9.8이 증가하니 9.8에 9.8을 더하면 19.6 m/s가 되겠죠. 다시 1초 후에
9.8이 증가하니 19.6에 9.8을 더하면 29.4가 되는 것입니다. 5번 연직 위로 9.8m/s의 속력으로 던졌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처음 1초 동안에 연직 위쪽으로 운동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처음에 9.8m/s로 위쪽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자, 중력, 속도가 변하죠. 얼마요? 9.8이요. 자, 그런데 위쪽으로 던졌으니 반대 방향이니 9.8씩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1초 후에는 9.8이 감소하니 0이 되겠죠. 기억, 1초 동안은 연직 위쪽으로 운동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 3번, 4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2초 후에 처음에 던진 위치로 되돌아온다. 자, 1초 후에 속력이 0이 되니 그 다음부터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을 받겠죠. 그러면 1초 후에는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3초 후의 속도는 연직 아래쪽으로 9.8m/s이다. 자, 0에서 1초 후에 속도가 증가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9.8m/s가 되겠죠. 다시 1초 후에 속력이 증가하죠. 9.8. 그러면 19.6m/s가 되겠죠. 디귿 9.8이 아니라 19.6이 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사과와 낙하산에 매달린 인형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사과가 지면에 먼저 도달하였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 기억, 인형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인형도 사과도 중력이 작용하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 3, 4는 제외가 되겠고요. 2번, 5번에 디귿이 공통으로 있으니 니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하하는 동안 사과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였다. 자, 등속은 속도가 변하지 않죠? 직선은 방향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 뭐가 작용하지 않은 것이죠?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디귿도 맞아 보신다면 사과의 평균 속력이 인형의 평균 속력보다 크다. 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과의 이동 거리가 인형보다는 크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공을 수평으로 밀었을 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이 A 지점에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지구 중심,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죠. 아래쪽으로 중심 방향으로 화살표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평 방향의 속력은 V로 일정하다. 수평 방향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러면 변화가 없겠죠. 속도가 안 변하니 등속이고요.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 직선이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연직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했죠. 힘이 작용했다. 속도가 변한다. 얼마씩이요? 9.8씩.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물체의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한다. 맞는 설명이죠. 포물선을 그리며 매 순간 변하겠습니다. 4번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물체의 운동을 그려보면 포물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물체의 운동과 수직한 방향이라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아니라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이런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공기의 마찰을 무시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수평 방향의 속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죠. 속도가 안 변하니 등속이고요.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 직선이겠죠.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래프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모양이 같은 공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들고 있다가 하나는 그대로 자유낙하를 시키고 다른 하나는 똑바로 옆으로 던졌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두 공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두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이 맞았으니 1,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던진 공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러니 변화가 없겠죠. 속도가 안 변하니 등속이고요. 방향이 안 변하니 직선 운동이겠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아 보신다면 자유낙하 시킨 공이 옆으로 던진 공보다 바닥에 먼저 떨어진다. 두 물체 모두 중력을 받죠. 중력, 힘이 작용하니 속도가 변하죠. 9.8c. 그러니 두 물체는 동일한 속도 변화,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1번 역학적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한 내용 중 중력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비나 눈이 지표로 떨어져 바다로 흘러간다. 중력에 의한 것 맞는 설명이겠죠? 1, 2, 3, 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니은 대개는 지표 부근에 모여 있으면서 대류를 한다. 가벼운 것은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내려오고요. 그러니 중력에 의한 영향 맞겠죠? 그러면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것도 맞아 보시면 흐르는 물과 빙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표를 변화시킨다.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지표면을 변화시키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그림은 영희철수, 민수가 관성을 주제로 대화하는 장면이다. 옳게 설명한 사람을 모두 쓰시오. 자, 영희를 보면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아진다. 아니죠?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철수, 관성의 정도는 질량에 비례하므로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다. 이것을 우리는 관성 질량이라고 했었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민수,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는 작아진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과 관성의 크기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맞는 설명은 철수가 되겠습니다. 13번 그림은 버스 속에 매달린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능한 버스의 운동 상태로 옳은 것은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왼쪽으로 출발하였다. 왼쪽으로 출발하면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출발하였다. 오른쪽으로 출발하면 뒤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손잡이가 움직여야 되겠죠. 틀린 설명이고요. 3번 버스가 왼쪽으로 빠르게 달리다가 정지하였다. 왼쪽으로 빠르게 달리다가 정지하면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틀렸고요. 4번 버스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달리다가 정지하였다. 오른쪽으로 달리다가 정지하니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버스가 왼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린다. 자, 이거는 등속도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해당되는 것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쇠구슬을 고무차륵 위에 떨어뜨렸을 때 고무차륵이 변형된 정도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질량이 같은 쇠구슬 두 개를 서로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라는 얘기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쇠구슬이 더 많이 변형되었다. 왜냐고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위에 탐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운석은 속도가 빨라서 충돌하면 큰 구덩이가 생긴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 주고요.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과 같게 되는데 속도가 크다라는 것이 위에서의 실험 결과였었죠. 보기 기억도 속도가 빠르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천천히 날아오는 공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공이 충격이 더 크다. 속도가 크면 운동량이 크고 충격량이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저 보신다면 같은 속력으로 달릴 때 자동차보다 기차에 부딪힌 물체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자, 이것은 운동량에서 질량이 큰 물체가 운동량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위쪽의 실험과는 다른 결과가 되겠네요. 15번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 45g의 골프공을 골프채로 쳤더니 20m/s의 속도로 날아갔다. 충격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량은 충격량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45로 적는 게 아니라 0.045kg으로 적어야 되겠고요. 속도는 처음에 0이었는데 20m/s가 되었으니까 속도의 변화량 20m/s를 곱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0.9kg m/s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충격량이 되겠네요. 16번 볼링 경기에서 볼링공으로 볼링핀을 쓰러뜨릴 때 볼링핀이 더 잘 쓰러지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볼링공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자, 운동량은 충격량이죠. 속도를 증가시키면 운동량이 증가하니 충격량이 커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4, 5가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볼링핀의 질량을 크게 한다. 볼링핀의 질량을 크게 한다면 관성도 커지겠죠. 관성 질량이라고 하고요. 그러니 잘 쓰러지지 않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질량이 큰 볼링공을 사용한다. 질량이 큰 볼링공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얘기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6860N이다. 정지 상태에서 1000N의 힘을 받아 서쪽으로 20m의 속도가 될 때까지 가속하였다. 자동차의 운동량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첫 번째, 운동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이 없죠? 왜냐하면 운동량은 충격량인데 운동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량과 속도를 곱해야 되는데 무게가 있죠.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죠? 6860N이죠. 자, 그러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얼마죠? 9.8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질량은 계산을 하시면 700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에다가 700kg이라고 적으시고요. 속도가 0에서 20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 20m/s를 계산하시면 14,000kg m/s가 나오는데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힘이 작용한 시간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가 이만큼인데 이것은 충격량과 같죠? 힘을 주어서 시간을 얼마만큼 주었나라는 얘기인데요. 힘을 얼마를 주었다고 되어 있죠? 1000N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에서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시간은 얼마가 나올까요? 14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8번, 같은 높이에 있던 유리컵이 각각 마룻바닥과 카펫에 떨어졌을 때 시간에 따른 유리컵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유리컵이 받은 힘의 크기는 두 경우 같다. 자, 힘의 크기 그리고 충격량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충격량은 같죠.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간이 다르다면 힘의 크기, 충격력은 다르겠죠. 한번 식으로 적어보면요. 운동량은 충격량이다. 운동량이 같으니 두 컵의 충격량은 같겠죠. 하지만 시간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작다면 힘은, 충격력은 다르겠죠. 기억, 힘의 크기는 같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틀렸으니 1, 3, 4는 제외가 되겠네요. 2번, 4번에 니은이 공통으로 있으니 디귿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컵에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크다가 아니라 어떻죠?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아 보신다면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